아, 네. 지금 제가 한참을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녹화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서 꺼지면서 영상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 전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타일 중간에 적용하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것들은 둘게요. 연결을 해제한 상태로 두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요 상태일 거예요. 요 상태. 이 타일링이 1에 1 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UVW 맵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마 처음 적용을 하면 바닥에 타일이 좀 져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마루 같은 경우에 120에 한 1500 뭐 이 정도 비율로 마루 한 판이 구성이 되죠. 요 마루 한 판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요 마루 같은 경우에 24,000에 24,000 뭐 이렇게 하면 좀 크긴 한데, 이렇게 해서 계속 작업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 보면, 이 상태에서 얘를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엄청 그 나뭇결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얘를 줄이면 편하겠죠. 얘를 줄이면 편하지만 지금 이거는 왜 24,000에 24,000으로 딱 해놨냐면, 12,000에 12,000으로 해놓을게요. 12,000에 12,000. 이게 2분의 1로 줄인 건데, 2분의 1로 줄여도 결이 되게 크게 느껴질 거예요. 이 나뭇결이. 나뭇결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놓냐면, 이 타일을 쓸 거라서 그래요. 요 맵소스에서, 메테리얼 에디터에서 요 타일이라는 녀석을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어 보시면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칸을 나눠주는 거예요. 타일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꺼내면 스톡본드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4 뭐 이렇게 가지고 이런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이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타일링을 여기서 1 줬기 때문에 그렇고. 자, 얘를 쓸 건데 만약에 UVW 맵에서 그 이 맵 때문에 막 너무 늘리거나 너무 줄여 놓으면은 얘를 적용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얘는 많이 티가 안 나요. 얘는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많이 티가 안 나요, 타일링이. 근데 얘는 어 비례가 틀어져 버려서 타일링 비례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티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이 UVW 맵 안에서 얘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타일링을 한 6 정도 이렇게 줘볼게요. 6 정도. 아니 5 정도 주죠. 타일링 5 정도 주면 여기 맵 상태에서는 타일이 져 보이는데,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예. 자, 문양도 그 나뭇결도 자연스러워지면서 타일링이 지는 것도 크게 안 보이죠. 예. 뭐 요렇게 두 줄 가는 거 말고는 크게 타일링 지는 부분이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요 부분을 얘한테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면, 요 타일 부분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나뭇결이 이렇게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디퓨즈에다가 얘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렌더링 걸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V레이를 깔면 렌더링을 걸 때 단축키가 F10이 아니라 Shift Q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 까만 선들이 이렇게 지나가죠. 너무 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멀티플라이라는 걸 써서 그냥 까만 정도만 살짝 새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방식인지는 제가 멀티플라이는 어떻게 쓰는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타일이 이렇게 됐어요. 타일이. 자, 그런데 지금 타일 비율이 렌더링 상으로 봤을 때 타일의 비율이 어딨니? 타일의 비율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건 어떻게 조정하냐면 지금 12,000에 12,000, 1500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떻게 조정할 거냐면 여기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보시면 여기 호리젠탈 카운트와 버트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칸의 개수예요. 그래서 지금 4칸, 4칸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자, 얘를 자, 12,000을 120으로 나누면 10개죠. 10 넣고 그 다음에 10개가 아니구나. 120으로 나누면 100개구나. 여기는 100개를 넣고 여기는 지금 원래 상태로 돌린 거예요. 지금 원래 상태로. 원래 여기가 90이 아니라 0입니다. 처음 꺼냈을 때 상태로 돌린 거예요. 여기다가 10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을 넣어야 될 거야. 그럼 이런 마루 비례가 나옵니다. 자, 이런 마루 비례가 나오는데 지금 나뭇결 쪽으로 길죠. 얘가 이렇게 넣었더니 자,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스탁본드라는 게 있어요. 스탁본드. 이 타일 꺼내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걸 안 보여드렸구나. 그 전에 동영상이 꺼지기 전에 보여드렸었어 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타일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여기서 타일을 이렇게 적용을 한 다음에 렌더링 한번 걸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정상적인 그 타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때요? 마루 한 칸 길이가 너무 짧은 느낌이죠. 느낌상 너무 짧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좀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선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선의 두께는 여기에서 조정합니다. 그로우트 셋업이라는 부분에 호리젠탈 캡, 버티컬 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자물쇠를 푸시고 하셔도 되고 자물쇠 잠궈도 하셔도 되는데 자물쇠를 푸는 경우는 가로 세로 선의 두께가 달라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UVW 맵이 하나는 12,000이 여기 가로 세로가 12,000에 뭐 3,000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버티컬 갭이 두께가 두껍게 보이겠죠. 3배 정도 4배 정도 12,000에 3,000짜리 UVW 맵을 하면 왜냐면 맵 소스 자체가 12,000 쪽이 쫙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얘를 풀고 따로따로 선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0.001까지 얘가 내려갈 수 있어요. 선 두께가 0.001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예 안 보일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0.01 정도 한번 줘볼게요. 0.01 정도 줬는데 두꺼우면 0.005 정도 줘보겠습니다. 일단 선이 제대로 들어왔죠. 선이 제대로 들어왔고 확인했으면 요거 비례를 좀 맞춰줘야겠죠. 80에 8 정도로 길어야 되니까 10칸 100은 90으로 주고 얘는 좀 더 길어야 되니까 6 정도로
한번 해서 렌더링을 돌려보죠. 시프트 키도 단축키가 안 먹네. 자, 이제 마루 한 칸의 비례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아요. 자, 마루 한 칸의 비례는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고, 자,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마루 같은 경우에 렌더링처럼 이런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안 되죠. 요 경계가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끼워주죠. 그거를 맞춰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택 본드라는 게 있는데, 스택 본드라는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스탠다드 컨트롤 탭에 가서 보시면 있어요. 자, 타일 하나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스택 본드라는 게 있고, 스탠다드 컨트롤이란 부분, 어드밴스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어드밴스 컨트롤이 우리가 지금까지 만졌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탭입니다. 스탠다드 컨트롤 스택 본드를 누르시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러닝 본드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가로로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 딜리트 키도 안 먹네. 갑자기 이런 에러가 한 번씩 있어서. 자, 여기서 얘를 러닝 본드로 줄 거예요. 러닝 본드로 주고 렌더링을 걸어보면 원하는 모양으로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요 짧은 쪽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렇게 만나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수치를 6이랑 90을 바꿉니다. 얘를 바꾸고 여기서 W에서 얘를 로테이트 90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로테이트 90은 뭐냐면, 맵소스가 정방향으로 보고 있던 걸 돌린 거예요. 돌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안 바꿔주면, 여기 이거를 로테이트만 하고 이걸 안 바꿔주면 짧은 쪽으로 걸려있는 그게 그대로겠죠. 자, 이걸 로테이트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금 마룻결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마룻결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긴 쪽이 이쪽을 방향을 보게 되죠. 그러면 보통 목재 부재들은 나뭇결이 짧은 쪽이 나뭇결이 이렇게 향하는 방향으로 길게 만들어요. 길쭉하게. 그래야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하면 부러집니다. 나무들. 합판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매테리얼을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얘를.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안 돌아가고 얘만 돌아간 거예요. 타일링만.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마루가 되는 거죠. 자, 마루가 됐는데 지금 범프 값을 좀 주고 싶어요. 범프 값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범프 값을 줄 건지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딜리트가 안 되네. 먼저 얘를 하나 꺼낼게요. 얘를 하나 꺼낸 다음에 여기다가 범프를 연결을 합니다. 얘를 범프를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자, 렌더링을 걸었더니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빛 받는 데를 보면 약간 여기보다는 그림자가 좀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해 볼게요. 먼저
먼저 지워지질 않아. 저쪽으로 보내야겠다. 먼저 컬러 커렉션을 꺼내서 얘를 좀 보기 쉽게 흑백으로 만들겠습니다. 흑백으로. 자, 얘를 흑백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 제너럴, 맵스의 제너럴에서 컬러 커렉션을 꺼낸 다음에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낮춰주면 채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회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도 아마 그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여기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예, 흑백으로 바꿨지만 큰 변화는 없죠. 왜냐면 뭐 대비가 세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먼저 요거를 그 범프의 정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여기서 제일 쉬운 거는 여기서 맵스에서 범프를 높이는 겁니다. 범프 수치를 여기 있는 거예요. 요 녀석한테 높여서 한번 걸어보죠. 200까지 높였더니 자, 뭔가 뭐 더 이렇게 나무 결이 살아 올라오죠. 그런데 내가 정교하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요거를 그리고 요거는 범프는 수치를 올리면 올릴수록 렌더링 시간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40에서 50, 30 정도 쓰는 게 좋고요. 일단 40으로 놔두고, 자, 렌더링 시간이 안 길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 자체를 진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진하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얘를 대비를 좀 줘보겠습니다. 화이트랑 블랙의 차이를 좀 더 극명하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를 좀 줘볼게요. 대비를 좀 준 다음에 이렇게 준 다음에 이 블랙인 부분을 조금 더 그 그레이인 부분을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얘를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RGB 멀티플라이라는 거를 1번과 2번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까지는 그대로죠. 그대로 왔지만 이렇게 하면 얘가 진해집니다. RGB 멀티플라이의 원리는 뭐냐면 포토샵에 있는 곱하기랑 똑같아요. 멀티플라이랑 똑같아요. 자, 1번 레이어와 2번 레이어를 그 멀티플라이로 곱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얘를 범프에다 넣으시면 얘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거예요. 보시죠. 자, 조금 더 나무 결이 살아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같은 50일 때보다. 같은 50일에 이전 상태보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범프를 한 번 더 넣어야 돼요. 요 타일 범프를 한 번 더 넣어야 됩니다. 왜? 여기 이 타일의 요 매지 부분, 요 홈 부분을 쑥 들어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범프를 넣어야 돼요. 자, 범프를 이렇게 넣어주고, 베이스 메테리얼은 여기에서 끌어옵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걸 적용을 해줘야 돼요. 맨 끝에 있는 말단의 얘를 적용을 해줘요. 얘를 적용하면 안 돼요. 얘를 적용한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그러면 바닥의 홈까지 선명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범프가 들어갔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빛이 이 방향에서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 마루의 이 부분 선이 두껍게 보이는 거죠. 빛 받는 데는 안 그렇지만 여기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범프에서 버티컬 갭을 0.005로 선을 얇게 해주는 거예요. 얘는 0.001 그대로 두고, 0.01 이대로 두고, 얘는 더 얇게 해주는 거죠. 0.005까지 안 가도 돼요. 0.007이나 뭐 8 정도면 될 겁니다.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 정도면 될 거예요. 조금 얇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강하게 보이는 편이죠. 좀 더 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렌더를 한번 걸어 볼게요. 바닥 전체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맵에서 매테리얼에서 요거는 먼저 좀 하고 합시다. 요것도 반사를 조금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반사를 조금 주는 게 좋습니다.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마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라카칠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라카 코팅이 돼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는 게 좋아요. 자, 하이라이트는 0.85 정도 주고, IOR은 2.2 정도 주고, 약간 주변 빛이 좀 여기로 당겨져 들어오게 해주고, 서브 디브즈는 올려주는 게 좋은데, 굳이, 지금 왜 리프렉트를 건드렸냐? 네, 이거 리프렉트를 잘못 건드렸네요.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여기서 어쩐지 안 변하더라.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예 이거를 0.6이나 0.5 뭐 이렇게 낮춰가지고 부역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부역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또 문제점이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디퓨즈에다가 까만 선을 다이렉트로 줬죠. 여기서.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약간 너무 진해요, 블랙이. 그래서 일단 요거를 분리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게 아니라 멀티플라이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텍스처에서 얘는 화이트로, 완전히 화이트로 바꿔주시고 멀티플라이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RGB 멀티플라이를 꺼내서 얘를 두 개를 합쳐 줄게요. 네. 아마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나아질 겁니다. 개선될 거예요. 네, 너무 과도한 블랙이 나오지 않죠, 선에서. 조금만 블랙기를 더 빼줄게요. 이게 매테리얼을 입히는 과정이 굉장히, 하나를 하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계속 테스트 렌더링을 하면서. 그래서 원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매테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스로 다 보관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소스도 있어요. 소스는 요 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학교 교탁에다가 깔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앉는 자리에다 깔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걸 얘를 조금만 그레이 쪽으로 당겨 볼게요. 그리고 렌더링을 다시 걸어봅니다. 자, 요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 근처에서 얘가 렌더링이 돼요. 블랙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제일 진한 데가 여기인데, 여기가 뭐 요 정도라면